안녕하세요. 나이스 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 이혁준 본부장입니다. 금융업권 2024년 상반기 신용등급 변동과 하반기 방향성, 가속화되는 PF 구조조정, 드러나는 잠재부실이란 주제의 이슈 리포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업권 2024년 상반기 신용등급은 하향조정이 상향조정보다 크게 우세하였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등급전망이 상향조정된 기업이 3개사, 하향조정된 기업이 17개사였습니다. 2023년 상향조정 4개사, 하향조정 7개사보다 하향조정 우위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장기등급은 상향 1건, 하향 4건, 등급전망은 상향 2건, 하향 12건, 단기등급은 상향 0건, 하향 3건이었습니다. 전년 말부터 시작된 PF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며 잠재부실이 현실화함에 따라 이를 신용등급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신용등급 또는 등급전망의 상향조정이 발생한 업종은 생명보험, 신용카드, NPL 투자입니다. 하향조정이 발생한 업종은 저축은행, 증권, 할부리스, 부동산 신탁, 은행, 생명보험, NPL 투자, 렌탈입니다. 상향조정 사유는 실적 개선 또는 계열 지원 능력 강화, 하향조정 사유는 실적 저하 또는 계열 지원 능력 저하 가능성입니다. 2024년 6월 말 기준 금융업권의 난스테이블 등급 전망은 파저티브 3건, 네거티브 11건, 하용하치 1건으로 부정적 전망이 압도적으로 우세합니다. 2023년 말 파저티브 2건, 상용하치 1건, 네거티브 5건과 비교시 부정적 전망 우세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어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업권의 최근 수익성은 부동산 PF 사업 비중에 따라 업종별로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부동산 PF 사업 비중이 낮은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의 실적이 양호했던 반면 부동산 PF 사업 비중이 높은 증권, 할부리스, 부동산 신탁, 저축은행은 실적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은 2014년 이후 9년 만에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2024년 들어서도 유사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리스크가 커지면서 저축은행에 이어 부동산 신탁도 업계 전체적으로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증권은 주식거래대금 증가에 힘입어 1분기 수익성이 전년 동기 대비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5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에 따라 2분기 이후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 적립부담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증권, 할부리스, 부동산 신탁, 저축은행 4개 업종은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은행과 생명보험은 2024년 1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기저효과와 ELS 관련 일회성 손실 영향에 의한 것이며 절대적인 수익성은 여전히 우수한 수준입니다. 기준금리의 방향성은 2014년 하반기에도 여전히 금융회사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2024년 초 자본시장에서는 미국 페드가 연중 기준금리를 6 내지 7회 인하할 것으로 낙관했으나 전망은 크게 빗나갔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 내외에서 더 이상 하락하지 못하고 정체된 가운데 미국 경제와 고용이 견고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중 패권 경쟁 심화, 글로벌 경제 블록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영향으로 고물가가 장기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항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하는 시작되어도 폭은 크지 않고 속도도 느릴 전망입니다. 고금리 장기화는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주어진 환경입니다. 고금리 장기화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현실이라면 부동산 PF의 구조조정은 필연적 과정입니다.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PF 대주단 협약을 출범시켜 시간을 벌어주었고 이 기간 동안 금융회사와 건설사가 잠재부실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와 건설사는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경기 회복만을 기다리며 잠재부실을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24년 5월 금융당국은 잠재부실 정리를 촉진시키기 위해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부동산 PF 연착륙 정책 방향의 핵심은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여 옥석 가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존 3단계,
양호, 보통, 악화 우려였던 사업성 평가 기준을 4단계, 양호, 보통, 유의, 부실 우려로 확대하여 부실 우려 익스포저는 충당금 적립 부담을 크게 증가시켜 상각 및 경공매를 통한 매각을 추진합니다. 부동산 PF 잠재부실 정리가 본격화하면 관련 익스포저가 많은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은 단기적으로 재무안전성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나이스 신용평가가 2023년 말 기준 LTV와 물건 지역별 경락가율을 사용하여 시행한 스트레스 테스트에 의하면 3개 업종의 시나리오별 예상 손실은 8.1조 원에서 13.8조 원 수준입니다.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3개 업종은 2023년 말 기준 부동산 PF 익스포저에 대해 총 5.0조 원의 충당금 및 준비금을 적립해 놓은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감안한 시나리오별 추가 적립 필요 충당금은 3.0조 원에서 8.7조 원 수준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의 유상증자 여력과 경상적 이익 창출력을 감안하면 추가 적립 필요 충당금 3.0조 원에서 8.7조 원은 1, 2년 내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합니다. 3개 업종은 2023년 합산 기준 유상증자 1.7조 원, 순이익 5.8조 원을 시현하였습니다. 다만 업계 전체적으로는 충당금 추가 적립이 감내 가능하나 대응 능력이 열의한 일부 금융회사는 잠재부실 현실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는 신용등급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3개 업종 중에서는 저축은행의 대응 능력이 가장 열의합니다. 2023년 업계 전체적으로 적자 전환했고 2024년에는 적자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업 환경이 더 악화되어도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위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저축은행의 기초체력은 대주주의 지원 능력, 수익성, 자산 건전성, 자본 적정성 및 신용등급 측면에서 2011년 당시 저축은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큰 상태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의 스트레스 테스트에 의하면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 S3에서 저축은행 업계의 연간 순손실은 2조 원대로 확대되나 이 경우에도 BIS 자본 비율은 12% 이상이 유지됩니다. 금융업권 2024년 하반기 신용등급 방향성은 안정적과 부정적 전망이 병존합니다.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신용카드 4개 업종의 신용등급 방향성은 안정적입니다. 환경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실적을 유지하는 우수한 대응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증권, 할브리스, 부동산 신탁, 저축은행 4개 업종의 신용등급 방향성은 부정적입니다. 부동산 PF 구조조정이 과속화하면서 잠재부실 현실화가 증가하여 신용 위험이 상승할 것입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2024년 하반기에도 금융업권의 사업 및 재무실적 추이, 개별 회사의 전략적 대응과 이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을 시행할 것입니다. 통화정책의 변화, 부동산 PF의 연착륙 여부, 자산 건전성 저하 정도는 신용등급 방향성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피어그룹 대비 수익성이나 재무안정성 변동폭이 큰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신용등급에 반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업권 2024년 상반기 신용등급 변동과 하반기 방향성, 가속화되는 PF 구조조정, 드러나는 잠재부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리포트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